네, 안녕하세요. 장원득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9주차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성곱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합성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합성곱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합성곱이라고 하는 것이 딥러닝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곱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선은 합성곱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요. 이제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입력이 층을 지나가면서 변환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이미지였는데 입력층에서 이제 뭔가 입력층에서는 바로 들어가겠죠. 바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층을 거치면서 뭔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중간층을 거치면서 또 바뀌어요. 바뀌고 바뀌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게 개냐 고양이냐 하는 부분이 그런 단순한 두 개의 그런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개가 맞는 것 같으면 개의 값이 1에 가까워지고 고양이가 맞다 이렇게 되면 고양이의 값이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 층의 역할은 받은 입력을 뭔가 받아가지고 변환을 시켜가지고 출력한다. 이것이 각 층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이제 합성곱층이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층이 있는데 이 층에 지난번에는 여기 합성곱층이 아니고 완전 연결층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 연결층이 아니고 합성곱층이 들어간다. 라는 것이 이제 합성곱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성곱층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지의 특성, 엣지와 같은 그런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이제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알파고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파고가 이제 바둑 학습을 잘 했는데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했냐? 바둑판을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바둑판이 있으면 바둑판 한 줄이 19칸이잖아요. 그래서 19 곱하기 19의 그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고 이미지 매트릭스를 만들고 여기서 한 픽셀을 이제 바둑 놓는 한 칸을 이제 픽셀로 생각을 한 거죠. 픽셀로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0, 검은색이면 1, 흰색이면 2 이렇게 넣고 이제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다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면 여기에 이제 뭔가 컨볼루션을 통해 가지고 합성곱을 통해 가지고 픽처 맵이 나오고 자, 뭔가 또 서브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컨볼루션 합성곱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지금 층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층을 기준으로 설명드렸고, 이 이미지는 뭐를 기준으로 나오냐면은, 결과. 이제 합성곱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가 있어 인풋이 요건데 합성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합성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서브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합성곱을 통해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과 출력에 집중을 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이제 밑에 있는 이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입력과 출력이 아니고 그 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렸을 뿐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합성곱층 그 안은 어떻게 되어 있나 라는 것이 궁금하겠죠. 네,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7주차의 영상에 보시면 합성곱이 아니고 그 완전 연결층의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완전 연결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한 줄로 노드가 쭉 있었죠. 이쪽에도 한 줄로 노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자, 합성곱층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합성곱층도 물론 한 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이렇게 2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2차원 이미지라서 그래요. 그리고
출력의 어떤 특정한 노드, 출력에 대해서 이게 앞에 있는 전체 노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하고? 근처에 있는 애들하고만. 자, 아까 합성곱이 무엇인지 배울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아까는 3차원상에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2차원상에서 어떤 하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쪽에 같은 위치에 주변에 있는 픽셀만 사용을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지금 3차원상으로 이렇게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있는 노드들의 값들과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합니다. 더하면 여기 있는 값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노드의 값을, 출력의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연결이 한 칸씩 밀리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또 9개 하고 가중치하고 계산을 곱해가지고 더하면 또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완전 연결층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있는 이 가중치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공유가 됩니다. 같은 층 안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가 여기에 몇 개죠? 웨이트가 9개가 지금 걸려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이제 웨이트가 다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합성곱을 만드는 요 가중치의 개수가 9 곱하기 노드 개수만큼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합성곱에서는 이제 합성곱이라는 연산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요 값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여러 종류의 지금 가중치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하나 가지고 지금 다 공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층을 통해 가지고 합성곱 층을 하나의 합성곱 층 안에서 이 가중치가 하나밖에 없다. 한 세트, 9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엣지를 추출한다. 그러면 엣지만 추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블러를 한다. 그럼 블러만 또 되겠죠. 그래서 블러도 하면서 엣지도 추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을 추출하긴 추출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되면요. 특징 추출이 되긴 되는데 한 가지 종류의 특징밖에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제 이런 합성곱을 하는 요 하나의 세트, 이거를 필터라고 하는데 이 필터를 여러 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필터의 사이즈가 3이다. 이렇게 되면 출력이 이렇게 이미지 크기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다른 얘기로 보면은 입력은 2차원이죠. 2차원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2차원 이미지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금 필터를 적용을 하니까 얘가 3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필터 개수만큼 이 이미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하나는 엣지 이미지고 하나는 블러 이미지고 하나는 뭐 또 다른 노이즈 제거 이미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웨이트는 공유를 한다. 어디서요? 이 출력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웨이트는 다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 웨이트의 세트는 총 몇 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웨이트 세트는 총 3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제 네트워크 층을 지나면 지날수록 합성곱 층을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출력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렇겠죠. 한 번 층을 지나면 얘가 8배가 되고 필터 개수가 8개면요. 또 한 번 층을 지나면 또 8배가 되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습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풀링층이라는 걸 써요. 이 풀링층이라고 하는 거는 서브샘플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제 원래 이미지가 고양이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이미지가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그 반의 크기가 됐을 때도 동시에 인식을 할 수 있죠. 점점 작아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리사이즈를 해버립니다. 이미지 원래 원본 이미지를 리사이즈 하는 게 아니고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들어온 다음에 요거를 이제 특징을 이제 쭉쭉쭉 뽑아낸 다음에요. 뽑아내 놓고 그 다음에 특징을 뽑아낸 뭐 엣지든 뭐든 간에 특징을 뽑아낸 요 결과를 리사이즈를 합니다. 자,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자, 요거를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는 이 일을 하는 층을 풀링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링층을 지나가게 되면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리사이즈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근처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에버리지, 이제 평균을 취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최대값을 취할 수도 있고요. 최소값을 취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맥스 풀링, 민 풀링, 이제 혹은 평균, 이제 평균의 민 풀링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써야 하는데요. 보통 이미지가 이제 검은색이 되면은 정보가 없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되면 이제 뭔가 굉장히 정보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맥스 풀링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이미지가 반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민 풀링, 최소값을 쓰고요. 이렇게 좀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에버리지, 민 풀링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합성곱층과 완전연결층을 연결을 해야 돼요. 왜 연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곱층이 이렇게 생겼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3차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옆으로 늘어났지만 요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쌓으면 3차원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3차원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완전 연결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었죠. 완전 연결층 같은 경우는 1차원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바로 안 돼요. 2차원 구조를 어떻게 1차원에 바로 넣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뭐 안 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또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지 또 결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할 때는 요 중간에 하나의 층을 더 넣어주게 됩니다. 플래튼 층이라고 해요. 플래튼 층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 3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환시켜주는 층이 여기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 연결층을 거쳐가지고 출력을 나가게 돼요. 완전 연결층 없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제 없으면은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제 풀링층으로 나온 요 결과는 3차원 결과죠. 3차원상에 존재한 3차원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결과예요. 그럼 결국은 얘가 1이냐 0이냐 혹은 1이냐 2냐 3이냐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 3차원 구조를 가지고 1이냐 2냐 3이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적어도 요거를 하나의 출력으로 만들어내야지 1이냐 0이냐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자, 어떤 것이 좀 더 일반적이겠어요. 네, 완전 연결층이 좀 더 일반적인 거죠. 자, 여기 컨볼루션 층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못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요.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뭔가 부조리하고 뭔가 이상 개념적으로 얘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마지막에는 완전 연결층을 이렇게 넣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층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이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완전 연결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연결을 쭉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뭔가 딥해 보이죠? 이제 여기 출력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굉장히 딥한 거예요. 뭔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보면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합성곱층하고 완전 연결층을 연결해가지고 이미지 인식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입력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합성곱층을 사용을 합니다. 합성곱층을 지금 두 개를 이제 연달아서 썼고요. 그 다음에 풀링층을 썼습니다. 자, 여기 풀링층은 합성곱층을 두 개 한 다음에 풀링층을 써도 되고요. 하나 한 다음에 풀링층 쓰고 또 다른 또 합성곱층 한 다음에 하나 쓰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게 여러분이 잘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링층을 지나서 이제 플래튼 층, 아까 설명을 드렸죠? 1차원으로 바꿔주는 층이 되고요. 그럼 플래튼 층을 나오면 여기 전달되는 값은 결과는 1차원 노드들의 1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완전 연결층에 넣어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나오는 완전 연결층에서 나오는 출력을 이제 출력층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연결층을 이렇게 하나만 쓸 수도 있고요.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 연결층 앞에 또 이제 드랍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가요? 안 드렸던가요? 좀 지금 제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여기 드랍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층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마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다음 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서 옵션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플래튼 층이 있는데요. 플래튼 층 대신에 이제 LSTM이라는 층이 있어요. 요거는 다 다음 주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LSTM 층을 넣어가지고 이제 플래튼 층을 대신하면서 이제 그런 직선화된 1차원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미지에서는 잘 쓰지는 않아요. 이미지에서는 잘 쓰지 않고 다른 이제 나중에 배우실 시계열 데이터 등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층입니다. 어쨌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코드를 보시면 이게 시퀀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퀀셜하게 쭉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뭐 중간에 반복을 넣을 수도 있고 분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다음에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완전 연결층하고 지금 배운 건 두 가지잖아요. 완전 연결층하고 합성곱층 이렇게 크게는 뭐 중간에 풀링층, 플래튼층 이런 거 빼고 메인층은 주연은 완전 연결층과 합성곱층 이렇게 두 개 배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습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